폴리우레아도 무광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P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그 줄룸닷컴에서 큐몽이라는 제품을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폴리우레아 아스파팅인데 무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급하신 분들은 빨리 감기를 통해서 이따가 이 시공하는 방법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큐몽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많이 없는데 큐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큐몽이라는 제품은 폴리우레아 제품인데 보통 기존에 알고 계셨던 폴리우레아는 보통 흐르는 액체로 되어 있어서 표면에 광택도 있고 약간 그런 게 폴리우레아였었죠. 이 큐몽이란 제품은요, 같은 폴리우레아 아스파틱인데 광택이 없습니다. 무광입니다. 저희가 무광을 보통 시공할 때 에폭시 계열의 페라폭시나 스타라이크 에보 보통 많이 업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대체제로 큐몽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몽의 구성품은 일단은 주제와 경화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본 폴리우레아가 보통 1대1, 수직제 같은 경우는 뭐 2대1도 간혹 있긴 하지만 이 큐몽 같은 경우는 1대6입니다. 주제가 1, 경화제가 6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폴리우레아랑은 시공 방법이나 그런 특징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조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큐몽이란 제품은 일단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무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무광의 선택지는 에폭시 계열이 되겠는데 에폭시의 단점은 경화 시간이 길고 혹은 황변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폭시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업자분들이 싫어하시는 물질을 해야 되죠. 이 큐몽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이라는 것을 정말로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나온 거라서 이따가 시공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시공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경화 시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화 시간 같은 경우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폭시도 그렇듯이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공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말려주는 양생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폭시에 비교했을 때 좀 더 짧은 경화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진짜 업자분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팁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넓적한 쪽으로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큐몽은 접착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뾰족한 쪽으로 해서 약간의 깊이감 있게 바닥을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시멘트 제거가 끝났고요. 이제 바로 청소기를 돌려볼게요. 청소까지 끝났고요. 다음 작업은 이제 메꾸미 작업이죠. 근데 이 큐몽 같은 경우는 메꾸미는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꾸미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바로 저희는 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폴리우레아 아스파틱 퍼티형 제품은 한 통에 한 색깔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큐몽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은 요 한 통만 있으면 어떤 색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한 통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요 미디엄 그레이 색깔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배합을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요 배합을 하실 때 수직재와 비슷하다고 해서 짤주머니에다가 바로 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 섞이지가 않는 교반 불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섞을 때는 믹싱볼이라는 게 있어요. 믹싱볼로 해서 교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이컵에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리우레아 중에서 수직재 이제 고체형, 젤리형을 쓰셨던 분들은 이렇게 통 생긴 거를 많이 익숙해 하실 것 같은데 내용물은 완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지점토 같기도 하고 이런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하고 이 경화제만 넣게 되면은 사실은 색깔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항상 이 펄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6대1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경화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6g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주제가 몇 g이 들어가야 될까요? 6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합이 다 끝났고요. 세라칼라 같은 경우는 5%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 5%보다 밑으로 넣지 마시고 5%보다 조금 더 넘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섞어보도록 할 건데, 자, 저희는 요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질감 시멘트 같아요. 약간의 시멘트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확실히 폴리우레아와 좀 다른 질감이 좀 보이네요. 굳이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에폭시랑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는 사람한테 에폭시라고 하면은 정말 믿을 것 같아요. 에폭시라고. 보이시죠? 한 20초에서 30초 이상 잘 배합이 된 것 같으면은, 자, 이제 섞은 거를 이제 짤주머니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짤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해서 수직재 느낌으로 혹은 에폭시 작업하시는 느낌처럼 똑같이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 줄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 헤라 같은 경우는 헤라폭시용은 보통은 아주 딱딱한 헤라를 사용을 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무른 느낌이지만 폴리우레아 줄눈을 할 때 쓰는 말랑말랑한 것보다는 살짝은 강도가 있는, 요 정도 경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헤라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폭시 같은 경우는 가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긴 편인데, 얘는 이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꾸미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일정하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요 헤라, 앞에가 직각인 일자 헤라로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옆에가 묻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지나가 주시면서 옆에 남아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헤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헤라마다 좀 느낌이 다른가요? 근데 헤라마다 별 사실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원래 기존에 쓰셨던 손에 맞는 익숙한 헤라를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은 만약에 에폭시라고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물질? 그렇죠. 이제 물질을 통해서 옆에 묻은 것도 잔상을 지우고, 혹은 성형이라고 하는 안에 모양이 이상하거나 울퉁불퉁한 것들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죠. 이 큐몽이란 제품은요, 폴리우레아 제품이기 때문에 물과 절대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로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서 물질을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요 한 판을 다 시공했다고 쳤을 때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분이 넘어 있겠죠. 그러면은 표면 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많이 묻지가 않게 되는데, 그때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10분 동안 기다릴 예정이고요. 10분 뒤에 다시 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일단은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만졌을 때 손에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이 모양도 많이 변하지가 않는 상태고, 요 정도면은 이제 물질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해서 진짜 물로 하시면 안 되고, 요 클리너를 이용해서 스펀지에다가 뿌린 상태로 닦아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엄청 잘 닦이죠? 네. 자, 옆에도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잘 닦이네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 모양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굳은 상태인데 모양이 잘못됐으면요, 다시 또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헤라로 눌러서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울퉁불퉁한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은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닦이는 게 엄청 깨끗하게 잘 닦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거친 타일에다가 한다고 해도 비교적 잘 닦일 것 같아요. 힘들게 물질을 여러 번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깔끔하게 요 클리너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경과 후에 손에 묻지 않는다 했을 때 지금처럼 닦아서 작업하시면은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남아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르지가 않아요. 놔둔 상태로 가시면은 요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눈닷컴 쪽에서는 뭐 청소포 같은 것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거나 혹시 뭐 마른 걸레 있으시면 요걸로도 한 번은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클리너가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번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3% 정도를 요 클리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너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 넣으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숫달이 되시면은 안 넣고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섞어 볼 건데, 그렇지, 이거지. 오, 그래, 이거야. 아까보다 엄청 묽어졌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섞어 보니까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물 같죠? 네. 자, 이제 배합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취향에 맞게 앞부분을 잘라주신 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느낌은 폴리우레아 수직재 작업할 때 그 정도의 점도가 나네요, 느낌이. 자, 지금 다 뿌려졌고요. 한번 이제 헤라질을 해보도록 할 건데, 헤라질 한번 느낌도 한번 볼게요. 아까 바닥 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진짜 수직재 작업하는 느낌이 나고요. 라인 깔끔하죠? 네. 지금 경질 헤라로 하면은 지금처럼 옆에가 많이 묻지 않게 라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작업하다 묻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옆에가 묻어 있어요, 지금처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헤라질이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앨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묻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똑같이 클리너를 사용해서 이걸 닦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표면이 좀 굳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현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다시 뿌려서 똑같이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두리, 변기, 배수구 이런 거랑 바닥 하는 거랑은 배합을 따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테두리용 따로 별개로 하시고 바닥용 별개로 해서 구분 지어서 시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시공 순서도 먼저 테두리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거는 정확하게 딱 24시간이 된 큐몽 제품인데, 저희가 내구성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은 쇠수세미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상당히 내구성이 강하네요. 가루가 안 날리고 갈리지가 않네요. 아이고, 오히려 지금 타일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육안상으로도 거의 큰 타격이 많이 없는 것 같죠? 이번엔 칼로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칼로 찌르면 들어가긴 들어가요. 지금 한번 테두리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힘을 줘가지고 누르면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은 폴리우레아 제품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하신 폴리우레아 변기 지금 돌린 건데, 얘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에폭시 계열보다는 내구성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에폭시보다는 훨씬 내구성은 낮은 편인데, 일상생활에서 있는 모든 강도를 지금 해봐도 이 정도 내구성은 상당히 우수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렇게 칼로 해서 줄눈을 찌르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 큐몬 같은 경우 이제 광택이 약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택은 없습니다. 광택은 없고 정말 무광 느낌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시멘트 같기도 하고. 백시멘트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백시멘트보다는 내구성은 훨씬 더 강하다. 시공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에폭시랑 조금 시공 방법도 비슷하고 한데, 물질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완전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물질하는 게 귀찮잖아요. 닦기도 힘들고. 근데 그 작업이 너무나도 쉽게 이 클리너를 이용해서 해결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좋은 거, 테라 칼라 그 색깔만 가지고 다니면은 지금 요 3개의 세트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할 수가 있다. 사실 이것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큐몽을 진행을 할 거고요. 고객들이 무광을 원한다, 매트한 느낌을 원한다 라고 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줄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신가요?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상당히 뭐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좀 쉬운 시공으로 간편하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줄눈의 일단 기본 전문 지식은 있어야 된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줄눈과 줄눈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